특검법 표결이 끝나니까 여당 공천의 본질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천이 아닌 사천이다라는 불만이 여당 내부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자화자찬에 맞지 않던 여당의 공천이 건생구팽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방탄이 끝났으니 이제 사냥개를 사냥한다, 삶아 먹는다,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필요 없다 그런 것이겠죠. 여당은 탄핵 부정 세력 그리고 해병 사망 사건 관련자도 공천했습니다. 책임을 물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공천장을 주니 국민은 물론이고 당내에서도 이성과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MBC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에 관한 충격적인 뉴스를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7월 31일 11시 57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해병대 수사단의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 발표를 취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바로 전날 자신이 결재한 수사 결과인데 돌연 마음을 바꾼 겁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바로 직전인 11시 45분쯤 02, 즉 서울 지역 번호로 시작되는 일반 전화를 한 통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정 시간 통화도 이뤄졌습니다. 이 전화번호의 발신지는 이태원으로, 가입자명은 대통령실이었습니다. 보도 내용을 간추려 보면 대통령실 전화를 받고 자신이 결재했던 수사 내용 발표를 연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명백한 대통령실 개입 의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여 중요 범죄 수사 대상자를 해외에 도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며 출국 금지까지 이뤄진 사람을 대통령이 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은 명백한 수사 방해 행위이며 피해자를 해외로 도피시켜 증거인멸하려는 것입니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바로 구속 수사하는 겁니다.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 출국 금지도 몰랐다는 대통령실의 변명이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외교부는 이미 이종섭 전 장관에게 외교관 여권을 발급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는 보도 하루 만에 긴급 회의를 열고 장관 직권으로 출국 금지 해제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호주 시드니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대통령과 외무부와 법무부가 모두 공범 카르텔로 움직였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공범입니다. 함께 출국 금지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은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고 진실을 밝히려던 수사단장만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실을 감출 수 없습니다. 반드시 밝혀낼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 참고로 증거인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관객수 1600만 명을 넘긴 영화 극한 직업에서 나온 대사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공천을 보면 이런 말이 저절로 떠오릅니다. 지금까지 이런 공천은 없었다. 이것은 썩은 물 공천인가? 범죄 혐의자 공천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주 호주 대사로 임명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출국 금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수처가 이미 석 달 전에 해병대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뿐만 아니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해병대 김거한 사령관, 국방부 김동혁 검찰단장, 박경훈 조사본부장 등 6명을 출국 금지시켜 놓은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역대 정권 통틀어서 출국 금지된 자를 외국 대사로 임명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누가 봐도 조폭 영화에서 자주 나오는 범인 빼돌리기 수법 아닙니까? 대통령실이 출국 금지된 사실을 몰랐다고 둘러대는데 구차한 변명입니다. 인사 검증도 제대로 안 한다는 자백인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걸 변명이라고 합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해병대 최상병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인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임종득 전 대통령실 안보실 2차장도 공천했습니다. 이게 조용한 공천이고 시스템 공천입니까? 국기문란 범죄의 전모가 드러날까봐 관련자들 입막음 공천한 것이고 범죄 혐의자 우선 공천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돈봉투 받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찍힌 후보도 공천하고 채용 비리에 연루된 후보도 공천하고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받는 피의자들도 공천하고 불법 여론 조작으로 실형 확정된 범죄자들도 사면 복권해서 공천하고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당사자도 공천하고 조폭 가짜 돈다발 공작한 후보도 공천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말로는 공정이니 상식이니 법치니 떠들어대지만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주가 조작, 뇌물수수 의혹 수사는 거부권 행사하면서 방해하고 최상병 수사 외압 핵심 피의자는 해외로 빼돌리고 범죄 혐의자 공천도 모자라 범죄자들까지 사면해서 복권해서 공천 주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국기문란이고 법치 파괴입니다.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렇게 노골적으로 범죄 혐의자들을 비호하겠습니까? 민생토론회라는 이름으로 포퓰리즘 공약 발표회를 열고 있는데 이승만 정권 시절의 관건 부정선거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승만이 관건 부정선거 때문에 쫓겨난 사실은 잘 모르나 봅니다. 이승만의 전철을 뒤따르고 싶은 게 아니라면 즉각 신종 관건 선거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민생토론회가 선거 업무가 아니라고요? 근데 묘하게도 소위 얘기해서 여야 총선 격전지인 수도권에서만 총 11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 대전, 울산, 창원, 서산, 대구 등 주요 지역에서 나머지가 열렸습니다. 17회, 17회 중에서 호남에선 단 한 번도 민생토론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민생토론, 민생과 관련돼서 총선 개입이 아니라면 윤석열 정부는 호남을 버린 것입니다. 자신에게 표 안 줬다, 자신의 지지율이 낮았다고 호남을 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더군다나 해당 행사에 그 지역의 자치단체장 초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야당의 자치단체장은. 그리고 해당 지역의 야당 국회의원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여당의 자치단체장도 초대하지 말았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행동을 할 때에는 최소한 초지일관, 일관성은 있어야 됩니다. 이리 떼고 저리 떼고 이럴 땐 이러고 저럴 땐 저러고 하면 그게 총선 개입이고 선거에 영향을 주는 관건 선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제발 상식적으로 삽시다.